성공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불안감이 굉장히 압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Powers in your mind, in your mind. Now's your time to shine, to shine, to shi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 배우를 우리 마인드 파워 채널에 모시게 되었고, 요번에 베스트셀러를 내셨죠. 견딜 겁니다. 라는 네. 책을 내주신 진서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파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네. 견딜 겁니다의 저자 진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 보이세요? 네. 이거 보면서 진서연 작가님을 다시 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제주도에서 오신 김에 가시기 전에 한번 왔으면 맞아요. 좋겠다 하셨는데, 이게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흔쾌히 또 예스를 감정적으로 해주셨죠. 갑자기 급발진으로. 이틀 만에 네. 우리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모를걸? 나중에 보시겠죠? 보면 알겠죠. 이걸 보면서 제 느낀 것은 멘탈 강자다, 이걸 느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한 번만 보지 않아요. 씹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멘탈이라는 말 자체가 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막 음. 버겁게 느껴지실 음. 수도 있는데 멘탈이라고 너무 버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겨내라,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쉬고 싶으면 진짜 쉬어도 된다. 맞아요. 쉬어가도 된다. 그걸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이 멘탈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가 정답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의지박약의 책은 음. 아니고, 제가 또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 나약해요. 그리고 의지박약에 게으르고 막 하기 싫고 무섭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다짐하고 용기 내고 이러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쓴 제 일기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힐링이 되면서 가슴에 불을 지피는 네. 또 책이다. 네네. 마인드 파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보였어요. 이 핵심이. 저 마인드 파워 전문가를 처음 만나봐요. 너무 신기해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그 핵심이 뭔지를 집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도 네. 집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받은 질문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기자분들이나 저 인터뷰하신 분들은 견딜 겁니다. 나는 뭘 견딥니까? 뭐 이런 질문. 이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이런 꼭이죠, 것들. 꼭. 여기서 맨 처음에 역설적으로 진짜 미치게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네. 그래요. 정말 미치게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치게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적 패러다임상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롤을 딱 잡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맞아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가 있었나?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았을 때 말을 못하니까 네. 다른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해요. 네. 뭐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후각적인 거, 청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하면서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럴 때 어떤 표정을 짓는구나. 또 어떤 느낌이 나는구나. 저 사람한테 어떤 향기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 길의 흙냄새는 어떻구나. 이런 아주 미세한 것들이 감각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배우 생활을 할 때 캐릭터 분석이나 인물 분석이나 작품 분석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분석을 할 때 그 사람의 몰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요. 와. 예를 들어 아, 30대의 네. 인물을 연기를 한다. 네. 그러면 30대만 나오는 롤이어도 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만들어놔요. 히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이고 네. 미세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 연기가 나올 수 없어요. 갑자기 뚝 30대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잖아요. 정말 궁금한 게 그 연기를 할 때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세요? 집에 들어갔을 때도 그 사람이 되세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럼 살인자 역할이면 계속 집에서 이러고 있게?
그러지 않고 네. 그냥 연기할 때만 딱 씌워지고 네. 나오면 바로 저로 돌아와요. 처음부터 그렇게 네. 된 건 아니고 네, 네. 신인 때는 그 캐릭터를 맡으면 벗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심취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17년 됐으니까 네. 온앤오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표를 제대로 된 걸 찾으면 그 목표 때문에 계속 매일 루틴을 찾고 나 자신을 계속 절제하거든요. 맞아요. 그 절제력이 지금도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라는 바다에 태평양에 네. 떠 있을 때 네. 목적지가 없이 가면 바람 따라 요리 갔다가 하잖아요. 빨리 나아가질 못해요. 목적을 딱 정했어. 저기 미국 갈 거야. 네. 그럼 미국 방향을 틀어서 저기를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지 완전히 몰입해서 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목적을 먼저 정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갈고 닦아서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의 첫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목표를 찾는 게 첫 번째인데 네. 대부분은 자꾸 저 사람 따라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네. 분들에게 해주고 네. 싶은 말은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으려면 계속 이것저것 시도를 해봐야 돼요. 500원짜리 빵만 먹고도 그래도 난 하겠다 싶은 일을 하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대요. 1달러로 10년 버틸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다고. 연기라는 직업이 계속 배역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3년, 4년 이렇게 놀 때도 있어요. 백수처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일 매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연기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 연기자의 삶을 살면 어떻겠다, 좋겠다 이런 확고한 마음이 딱 생긴다면 거기에 몰입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위에서 수군대던 말도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근데 막 엄마가 돈은 언제 벌어오니 이런 류의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너 그래서 TV 언제 나와? 라든지. 저는 무명이 15년이었어요. 몰랐네요. 네, 그랬어요. 다 내 때가 있다. 내가 벌 때 되면 벌고 유명해질 거다라고 제 길을 그냥 쭉 걸었던 것 같아요. 미치도록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과정 중에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가, 과정 중에 내가 매일 승리했는가가 나의 불안과 자존감을 이겨버립니다. 네. 성공하기 전에 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불안감이 굉장히 압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을 뼈를 가는 고통으로 피 한 방울까지 다 뽑히는 느낌으로 매일매일을 몸을 갈아야 돼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고 10년 뒤에 너 그때 또 최선을 다했니? 물어봤을 때 야, 나 그때로 죽어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 그때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 정도로 했으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불안한 건요, 여러분. 뼈를 안 가셔도 돼요. 뼈를 가세요. 피를 뽑으랍니다. 남은 한 방울까지 뽑으세요. 피도 뽑고 뼈도 갈고 그냥. 무쇠소녀단 네. 그 마지막 장면에 네. 같이 도전하는 친구가 언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화면 보고 알았어요. 당연하지, 난 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시합 전날까지 당연히 컷오프 되는 기록이었어요. 5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시간 6분인가? 뭐 나왔어요. 와, 그거 엄청난 차인데. 대회 뽕이 있잖아요. 대회 약간 사람이 뽕이 있죠. 흥분해요. 맞아요. 흥분해서 기록이 좀 더 올라가고 네. 또 몰입해서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48분에 들어왔어요. 와, 1시간 6분에서 네. 48분. 와. 물 공포증이 있으셨다고 네,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물 공포증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철인 3종 경기를 할 결심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냈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연기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완전 제가 아하 모먼트가 온 거예요. 마인드 파워에 그 이게 마인드 연기가 파워거든요. 있나요? 당연하죠.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연기에 설정을 해서요. 그 사람처럼 완전히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려면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난 누구다라고 외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가상의 네.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수영을 아예 못하고 물공포증 너무 심해서 이제 네. 허리 위로 물 올라가면 네. 과호흡이 오는. 아예 수영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얼굴에 물 넣는 것도 못했고. 근데 어떻게 하게 됐냐. 아예 설정 자체를 나는 철인 3종 경기 한 100번 정도 나간
금메달리스트로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캐릭터야. 전 세계 원탑이야. 네. 그러면 일단 무서워를 안 해겠죠? 그렇죠. 그녀가 매일 하는 훈련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아침 훈련, 거의 점심 선수촌에. 훈련, 저녁 훈련. 멘탈 관리해야 되니까 아무도 음. 안 만나고 식단 조절하고 완전히 몰입해서 음. 수영 자세를 하루에 한 영상을 한 2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음. 잠자기 전 10분 전에는 네. 수영 진짜 잘하는 분들 영상을 음. 몰입해서 굉장히 보고 닫고 바로 자고. 이게 바로 운동선수들이 하는 루틴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니까 네. 근육이 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육통 약을 하루에 4알씩 매일 먹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래도 이거를 다 쌩깠어요. 안 아파. 너 안 아파. 안 다쳤어. 이게 자기 최면이고 셀프 터크라고 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일도 너는 무조건 6시면 일어나서 훈련 나가야 돼.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아, 나가지 말까? 이런 고민의 것이 아니라 답은 그냥 하나. 정해져 있는 거야.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 그냥 죽음뿐이야. 그렇게 와. 했던 것 같아요. 한 1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나가는데 몇만 명의 적군과 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배를 불태워라 라고 하면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죽을 힘으로, 죽을 각오로 이제 싸운다고 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네. 이 취미나 네. 무언가를 할 때 이렇게 영역을 넓히지 못하는 게 저는 뭐 하면 죽을 각오로 해요. 완전 몰입해서. 네. 그래서 와. 내가 이 사람을 사귀었어. 네. 그냥 죽을 때까지 네. 같이 간다. 아, 저 되게 주의인 궁금했었던 게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인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 거예요. 제가 의인화 했지만 네네네. 일, 사람, 뭐 공간 이 네. 모든 걸 다 의인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들으면서 와,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한계로 몰아갔지만 캐릭터 설정을 하고 거기 완전히 몰입해서 나는 그냥 선수다. 네, 선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루지 않았나. 지금은 수영을 잘하시나요? 좀 바다 수영 그냥 하죠. 바다 1.5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걸 네. 3개월 동안 바다를 매일 나갔어요. 아침에 와. 실내 수영장 네. 가서 네. 1.5km 하고 네. 바다 수영 또 1.5km 하고 그리고 밤에는 자전거를 타든지 러닝을 하든지 몸이 부서져서 골아 떨어지게 봐.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가지고 온 스토리가 있는데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캐리 그랜트라는 배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의류 공장에서 노동자였고 너무 가난했고요.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밑바닥인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는 절대 배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달랐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 그랜트라고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캐리 그랜트처럼 생각을 하고 캐리 그랜트처럼 느꼈는데 진짜 캐리 그랜트가 된 거예요. 캐리 그랜트가 어떤 명을 남겼냐면 모든 사람이 캐리 그랜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캐리 그랜트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명을 남겼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네. 저는 진서연처럼 살고 싶고 맞습니다. 진서연처럼 되고 네. 싶어요. 내가 설정한 캐릭터의 힘인데 그게 마인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네.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그렇죠. 돼서 그래서 제가 커버에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네. 써놓은 게 네. 내가 뭐라도 됐냥 살고 싶진 않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든지 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함을 잃지 말고 무한함을 의심하지 말라는 네. 의미에서 이게 찐 구수의 네. 책이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마인드파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이걸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모든 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좌표대로 움직인다. 이 부분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저도 어느 순간 내가 그거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좌표를 찍고 네.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사실 안 된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마음 먹을 것들이 네. 다 된다라고 이제 확신하시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이제 목표를 갖죠. 꿈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아까 뼈 얘기도 하셨지만 한 그 구절이 참 좋았던 게 성실할 것, 근면할 것, 묵묵히 하나씩 해나갈 것. 가장 지루하고 어렵고 성과 없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길. 대부분이 안 하지만 몇몇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 몇몇만이 성공한다.
이게 진짜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걸 점선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매일매일의 그 보이지 않는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모이고 맞아요. 그 선이 이제 면을 만드는데 진서연 배우님은 지금 면이 보이지만 그 15년 동안 그 전부터 훨씬 점이었어요. 찍었었던 점들은 못 보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한 20대 때 제가 설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나는 30대 중후반에 사람들이 인정한 배우가 될 거야. 그때 2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나이로 설정한 이유는 네. 야, 20대가 알면 뭘 알아? 연기의 폭이 넓으면 뭘 알아? 우여곡절을 겪고 살면서 삶의 애환이 눈 깊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토해낼 때 사람들의 울림을 울릴 수 있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그 나이가 아무리 빨라도 30대 중후반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30대 중후반에 사람들이 저한테 네.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는 매일매일 점만 찍었어요. 근데 하루도 안 빼고 훈련했어요. 근데 정말 지독히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했고 앞길이 안 보였고 그랬죠. 회사가 3번이나 부도가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만해야 되나 싶은데 계속 억울한 거예요. 아직 나를 안 보여주는데 일단 보여주고 평가나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도마 위에 성게 독점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있으시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가십, 비평에 대한 두려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던 게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냥 피식 웃어버린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걸 테니 그러라고 하세요. 뭐 어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 쓰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진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먼지, 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네. 근데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서 뭔가 인지하고 생각하는 동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로 태어나서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정말로 좀 사고를 크게 넓히시면 이 우주에 이 많은 별 중에 지구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나 그리고 너야. 우주적으로 치면 100년 그냥 찰나예요. 훅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제가 나 욕했다고 울고 속상해. 내가 뭘 하겠다는데 막 루저라고 막 욕하고 안 된다고 막 나를 누르고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도 흙으로 돌아가고 이 친구도 흙으로 그렇죠. 돌아가고 우리 다 흙이에요. 흙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비난하고 이러면 그냥 모래예요. 모래. 그렇구나. 그러고 싶구나. 거기에 저는 에너지를 1도 쓰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고 특히 저희는 도마 위에 올려진 횟감이에요. 저희 직업 자체가 회 치세요. 마음껏 회 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를 치든 초장에 찍어 먹든 뭐 버리든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정해져 있고 이미 취임을 당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택한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인 거고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꾸준히 집중해서 가는 것만이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뭐.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그 고통만큼 똑같은 호흡 레벨이 될 정도로 과하게 뛰거나 전 운동하라고 생각해요. 예, 말씀드리는 게 뇌가 착각한대요. 슬퍼서 우는지 이렇게 호흡이 올라가잖아요. 뛰어서 호흡이 올라가는지 뇌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열받거나 고통스러울 때 나가서 뛰시면 뇌가 착각해요. 운동해서 힘든가? 운동해서 힘들면 근육이라도 붙죠. 맞아요. 근육 붙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맨 마지막에 제가 참 좋았던 건 그 무쇠소녀단을 완주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내 안에 숨겨진 힘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힘은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스스로 믿고 견딜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잠재의식의 힘이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졌었던 잠자고 있는 거인 또 한 번 발견한 거죠. 하고 나니까 저 자신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매일 뼈를 가는 고통을 가하면서 훈련은 했지만 제가 완주할 거라고는 저도 믿지 못했어요. 네네. 하지만 내 캐릭터가 그러니 그 캐릭터는 할 거야. 그 캐릭터를 믿은 거지 저 자신을 믿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주했을 때 정말 미안했던 지점 포인트가 하나가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열심히 매일을 꾸준하게 근면성실하게 훈련을 했지만 끝내 너가 완주할지는 나는 모르겠어 라고까지 믿지 못했던 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조금 더 믿어줬으면 조금 더 나아갔을 텐데 다음번에는 이제는 안 그러겠죠. 나를 완전히 더 믿어줘야 되겠다. 마라톤 풀코스에 11월 달에 나가요. 그때는 완전히 믿어진 상태로. 네네. 또 네. 누구를 또 빙의를 시켜야 되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빙의를 시키지 않아도 진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실 거라는 생각이 네. 풀코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제가 자꾸 이렇게 꿈이 커지는 이유가 네. 불가능을 도전을 한번 해보니까 네. 마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일단 마음을 그럼요. 먹어. 그래서 신청했는데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10kg 이상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 또 풀코스를 한번 해봐야죠.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인드 파워로 지금 전문가로 15년 이상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해외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일단 몸을 한번 움직여야 되거든요. 마인드 파워로 달리기도 해봤고 몸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 사람들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네, 마라톤을 했었는데 제가 풀코스를 2013년 동아마라톤을 첫 완주를 한 달 반 만에 네. 정말 저도 이거는 빙의에서 정말 상상을 한 달 반은 거였어요. 진짜 와 네. 대박이다. 4시간 22분에 완주를 했는데 그때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대표님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뛰시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는데 4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40명이 같이 신청을 하니까 제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 네. 혹시라도 중간에 호흡곤란으로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인드 트레이닝을 같이 했는데 저희 40명이 다 완주를 했거든요. 와. 그 완주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아 나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저보다 더 완주를 더 많이 하고 건강해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까 진서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확장들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맞아요.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자꾸 도전을 해봐야 퀀텀 점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너무 훌륭하지만 네. 이게 가능해? 이런 것들을 도전해서 성공을 한번 경험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제가 아바타에 출연하겠다며 영어 공부를 시작한 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헐리우드에서 연기하는 상상을 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그 상상은 뭔지 알아요? 영어로 박장대소 하면서 막 장난치는 거 있어. 나 그게 너무 하고 싶어. 토크쇼에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내공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 책이어서 우리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께 정말 강추드리는 책이고 힐링이 필요할 때 감성적으로 정말 파워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책이라는 감성 파워 네, 책이다, 네, 진짜. 이런 좋은 책을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 이렇게 또 많은 영감을 주셔서 진서연님 보시고 굉장히 많은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시면 되고 그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는 계속 시도해 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시고 와, 나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딱 찾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좌표 찍으시고 그냥 쭉 가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기 위해서는 작은 메일 루틴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거 좋아하네, 내가 이거 잘하네 이러면서 자존감을 쌓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느리게 거북이처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의 파워를 갖춘 분이어서 더더욱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떤 또 성장을 무한대로 펼쳐가실지 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을 많이 글로벌로 알려주시고 다음 책이 나올 거라고 전 또 기대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